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하루 이틀 안에 69,000달러 전고 돌파 이뤄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68,000달러 중반까지 지금 치고 올라선 건데 너무 단기간에 지금 훅 하고 올라서다 보니까 뭐 이래도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화 마켓에서는 9천만 원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유로화 페어, BTC 유로 페어를 봐도 전고 돌파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달러를 제외한 전 세계 주요 통화국, 이 통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이뤄냈다. 이제 남은 건 달러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지금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올라서 90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극단적인 탐욕 단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딱 포모 심리에 느껴서 뒤늦게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 갖기 충분한데 비트코인이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멘탈 신중하게 관리하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5%대 수준까지 자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요 며칠 급등세를 보였던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져줘야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순환 펌핑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까지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71,800달러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자리한 파워로 구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엔 급격한 변동이 가능하다. 위쪽으로 급격하게 반등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 전에 짚어봤었죠. 파워로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이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산술적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고 2배, 4배, 8배, 16배, 20, 32배 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 단계로 급증하는 상황. 그래서 지오반니 산토스타시라는 천체 물리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5년 동안 6,300%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파워로 분석 모델을 통해서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얘기가 올해 안에 2045년까지 이 1,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로우 모델은 2배, 3배, 4배가 아니라 2배,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인 거듭 제곱 형태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뭐 소득 분포 불평등 분석 이런 것들 과정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년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결과 나왔다라고 프레드 크루거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강세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전고 돌파를 앞두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정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지금 수요 충격 그리고 공급 충격 이 두 가지 충격 상황에 대한 기대감 그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스 3에서의 상승이 목격이 됐다. 이제 4단계를 향한다. 가격은 얼마? 12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될 마지막 포물선 상승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에서 포물선형 랠리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 이제 급등해서 4단계까지 나아갈 것인데 거기가 12만 달러 부근이고 그 이후에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20만 달러 이상까지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안다. 우리는 FTX 사태를 겪었고 블록파이, 루나, 그리고 3에로, 보야지 이런 것들이 파산하는 그런 모든 사태를 겪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정말 지난 약세장을
견인했던 이런 거지 같은 이슈들을 생각을 하면 참 간단치 않은 상황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69,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하락시킨 요인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겪고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16,000달러에서 68,000달러를 넘어선 지금의 상황,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소수가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흥미로운 지점은 비트코인 가격과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검은색 블랙 라인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노란색 옐로우 라인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 기관들 주소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늘었죠. 이게 지금 2월 초순 중순 상황이거든요. 이때부터 엄청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시점부터 지금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이 시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상황,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이 시장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거든요. 데일리 차트를 보니까 이 대각선 돌파, 와 엄청난데?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돌파, 이런 급등 돌파를 한 거잖아요. 지금 2월 들어서 급등, 이런 급등 돌파를 한 뒤에는 리테스트가 나오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리테스트는 얕은 수준이었다. 얕은 수준이었다. 얕은 수준이었다. 예. 빵 하고 떨어졌을 때, 요때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고 그레이스케일 GBTC 환매 물량이 터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그 시기인데, 그때 이후에 보면 조정을 받아도, 사실 이때 조정이 조금 더 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급격하게 올랐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워낙 강력하게 붙다 보니까,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초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이 TD 스캔셜 신호를 보니까 매도 시그널이 지금 등장을 했다. 2월 15일 이후에 이 시그널이 등장을 하면 보통 1.5에서 4.7%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더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뭐 요 정도 조정, 뭐 조정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커봤자 4.7%.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강세장 국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뭐 20-30% 폭등하고 나서 20-30% 폭락하는 그 정도가 나와야지 조정다운 조정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건강한 다지기가 있어야지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떤 비트코인 시장 전반을 견인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블랙록이고, 블랙록의 현물 ETF 이슈. 그런데 블랙록 이번에 한 건 더 했습니다. 블랙록 산하 펀드, 이 Strategic Income Opportunities Fund라는 걸 통해서 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목록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이 펀드는 비트코인 ETP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단순히 자사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미쳐 날뛰지 않나. 그래서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가지고 야 그거 실체 없잖아, 왜 그런 거에 투자해, 이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활을 걸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릭 라이더가 진짜 무섭습니다. 블랙록 CIO가 지난달에 했던 멘트인데,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에 노출된 포지션이 굉장히 적은데 높일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활용하고 있고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실제로
블랙록 펀드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 목록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과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자사 펀드를 통해서 단행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더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에서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의 비중을 28% 정도로 만들 것을 권고합니다, 뭐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비공개 행사를 통해서 이런 말이 있었다 라는 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꽤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초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슈고, 문제는 뭐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여기 또 하나, 블랙록이 지금 남미 시장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브라질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소 B3, 브라질에서는 첫 번째 암호화폐 ETF에 해당하고, 브라질이 지금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크립토 허브 느낌의 국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100만 헤알, 우리 돈으로 2억 7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적격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몇 주 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허용이 되면 지금 미국 월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꽤 유사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까. 그런데 몇 주 뒤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 상황이라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급반등 양상을 보였던 알트코인들도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 시즌으로 도래한 줄 알았었는데 76을 찍은 지 하루 만에 지금 69로 후퇴를 했고, 이거는 알트코인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들로 자금이 쏠리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최대 규모의 알트 시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져야지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55%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에서 35% 정도 훅 한번 빠져주면 알트코인들이 미친 척 날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표시를 해놓은 걸 보면 진짜 알트 시즌은 내년이라는 거예요. 내년 초중반, 비트코인 도미넌스 쫙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알트 시즌 인덱스는 막 90, 98 막 이렇게 찍겠죠. 그래서 2021년 상황이 딱 그랬었는데 지금 꾸물꾸물하고 비트코인도 막 전고 돌파하려고 하고 알트코인들도 일부 펌핑하고 민코인들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와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사실 이런 차트, 도미넌스 차트 보고 있으면 아직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투자 통해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이 도미넌스 차트만 봐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긴 호흡으로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자신의 투자 스탠스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3,500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지금 3,600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15% 이상 반등을 해줬고, 지금 무엇보다 덴쿤 업그레이드 메인넷 적용이 3월 13일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규모 업그레이드고 레이어 2 수수료 절감을 핵심 이슈로 담고 있어서 이래저래 이더리움의 확장성, 보안성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대형 업그레이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퍼포먼스를 이더리움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지금 매크로 박스권을 돌파했다. 매크로 박스권, 이 빨간 라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돌파해서 지금 빵 하고
3,500달러 돌파 이후에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온전하게 전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는 단기적으로는 3,600달러까지 잘 올라섰지만 이 3월에 최소 3,500달러 위에서 이걸 지지 확인해주고 마감을 해줘야, 가급적이면 3,600달러 위에서 자리해주면 땡큐죠. 특히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지금 코앞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황만 괜찮다라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지금과 같은 분위기고 덴쿤 업그레이드 잘 정리가 되고 한다라면 어쩌면 한두 달 안에 4,000달러 랠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로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종목 하나 꼽자라면 폴리곤, 매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월드 오브 차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리곤 지금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상단 저항, 견고한 돌파를 해냈고, 그렇게 대칭 상합 패턴 저항을 뚫어냈다. 5달러 이상 랠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테스트가 발생하면 추가로 매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내지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2 프로젝트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많이 못 간 프로젝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서치를 해보시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폴리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레이어 2로서는 상징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차트 흐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빅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치코인인데 지금 도치코인 주간 차트예요. 도치코인 많이 올랐고 밈코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삼각 패턴 돌파 이후에 150%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0.65달러까지 반등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와 맞물려서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인 거잖아요.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럭키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됐고, 럭키코인은 라이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됐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치코인도 비트코인 계열이라서 반감기 전에 항상 도치코인도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도치코인이 잘 움직여줬고, 도치코인이 이제 또 민코인의 상징이잖아요. 이 시조급.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금 페페를 비롯해서 민코인들이 엄청난 지금 흐름을 또 단기적으로 보여줘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코인에는 투자는 안 하는데, 민코인 자금들이 시장에 크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알트시총 전반 차트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전반에 어떤 훈훈한 그런 모멘텀을 주입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도 흐름이 좋죠. 이게 살살 이제 시동이 걸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를 통해서 크립토 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달러까지 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차트 보고 있으면 또 그럴싸한데 상당히 조금 멀어 보이긴 하죠. 조금 비현실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소송 리스크만 잘 해결된다라면 그래도 10달러 이상, 20달러 이상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소송 이슈라는 게 워낙 큰 리스크고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고, 이 SEC의 어떤 대응 상황, 법원의 판단,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XRP 홀더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 포인트들이 조금 더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보여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조금 많이 답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최근에 잘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분위기 보면 에이다 카르다노도 1,000원, 원화 기준으로 1,000원 돌파해줬고, 그러면 XRP도 이제 1,000원 이상에서는 자리해주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메이저들이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XRP도 그런 수준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우리 눈앞에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아마 어제 저녁에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멤버십이 취소됐다라고 공지가 갔을 건데, 저희 채널이 지금 다른 동영상을 재편집한 채널로 구분이 됐대요. 그래서 수익 창출이 지금 정지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채널은 다른 채널의 동영상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보니까 요즘 비슷한 사례,
이런 상황을 겪는 채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함이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의 신청했고 결과가 나온 데는 조금 걸린대요. 그래서 멤버십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가장 큰 플랫폼이라서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를 저도 조금 높인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멤버십 컨텐츠는 별도 플랫폼에서 아예 유료화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생각 정리를 하고 논의를 한 뒤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유지할 거고 지금처럼 이슈 브리핑 영상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유료 컨텐츠는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서 핸들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유튜브가 글로벌 넘버 원이다 보니까 사실상의 횡포 양상을 보일 때가 이번도 그렇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의존도를 줄이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생각을 더 정리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멤버십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고, 전체 구독자분들께도 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